점수 잡는 hackers. 자, 다음 한자 보시면 새가 지금 콩콩콩콩 하고 있어요. 자, 무언가 오른쪽에 있는 바로 요 한자 예전에 봤었거든요. 요게 바로 새 모양인데 새가 지금 요건 뭐예요? 그죠? 입을 나타낼 때도 있고 뭔가 상자를 나타낼 때도 있고 그죠? 하나의 뭐 틀을 나타낼 때도 있고 사각형의 의미로서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되는 한자 앞부분인데 여기서는 입입니다. 그래서 새가 입으로 무언가 짹짹짹짹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것. 즉 무언가 소리가 울린다든지 또는 이런 동물 같은 소리가 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읽을 건데 두 가지 읽는 방법 중에서 저희는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단어를 따로 보지는 않고요. 비교를 하나 할 건데요. 자, 물이 있어요. 사람이 요거 서 있는 모양에서 가지고 왔는데 울다라고 하거든요. 서서 뭔가 눈물이 뚝뚝 물이 떨어져요. 울고 있는 모양에서 요 한자가 바로 탄생이 됐는데 사람이 울다, 사람이 짹짹짹짹 이런 소리는 안 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눈물을 흘리다, 사람이 울다라고 할 때는 요 낙구를 쓸 거고요. 동물의 목소리로 뭔가 새뿐만 아니라 새가 울다, 뭐 다른 동물, 큰 동물들, 뭐 강아지가 울다, 고양이가 울다, 뭐 매미가 울다, 뭐 등등 이런 동물들이 울 때는 요 한자를 써서 똑같이 낙으라고 할 겁니다. 물론 자동사, 타동사에 따라서 나르라고 읽을 때도 있지만 천둥번개 같이다 이런 데도 나르를 쓰지만 어쨌든 낙구가 됐건 나르가 됐건 중요한 건 한자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읽는 방법은 똑같죠. 여러분들이 키키토리 청해하실 때, 듣기 연습하실 때 한 가지 뜻만 알고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똑같이 읽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들 비교해서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한자 보도록 하죠. 그대로예요. 보이는 그대로 그죠? 말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위에 읽을 때도 아래로 읽을 때도 두 가지 다 있는데 보통 아래 이렇게 방금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아래에 있는 것들이 동물 그 자체로 읽을 때가 많거든요. 맨 앞에서 봤던 개도 아래쪽에 인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그냥 동물을 나타낼 때는 우마라고 하는데 다르게 읽는 표현, 단어도 한번 살펴볼까 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 단어는 사심이라고 우리 그죠? 회를 사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니나니 사시인데 말고기를 그죠? 한국에서 여러분들 드셔본 적 있어요? 일본에도 있긴 한데 물론 대중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팝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는 바사시라고 해요. 말 육회, 말 사시미, 말 회. 그죠? 한국어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마사시라고 한다는 거 한 번 더. 말 회, 말 사시미. 그죠? 마사시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단어는요. 경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마라고 할 때는 케마라고 해서 그죠? 역시 바로 읽는다. 경자 읽을 때 장음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그죠? 케마라고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한자 보도록 할까요?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었을 텐데요. 초급에서 아마 보셨을 거거든요. 중급 저랑 처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자, 요건 조금 잔인한 한자의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여기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뭐냐면 우리 왜 단두대 예전에 그죠? 한국에도 있었고 또는 뭐 유럽권, 서양권 뭐 여러 나라에서 뭔가 범인, 범죄를 저지른 뭐 그게 악용될 때도 있었겠지만 즉 단두대 여러분 생각하시면 위에서 뭔가 이렇게 탁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좀 잔인한 한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뭔가 딱 중앙을 잘라서 두 동강에 내다. 정 가운데를 이렇게 나누다라고 해서 이런 한자가 탄생이 됐거든요. 중앙할 때 그 앙이라고 하는 한자로 쓰이는데 단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중앙 같은 앙이 들어간 문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본의 지하철은 한국처럼 1호선, 2호선이 아니라
중앙선 또는 뭐 야마노테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앙선이라고 하는 지하철 한 노선을 가지고 와서 중앙선에 그린차 칸이 있나요? 다 생소한 표현이죠. 중앙선도 생소한데 마치 한국의 경의선 이런 이름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린차 칸은 뭘까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보시면 엄청 그 러시아워일 때는 사람이 엄청 많죠.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 칸이 몇 개가 있어요. 지하철 노선에 따라서. 그건 이제 사전에 예약을 하고 내 자리가 마치 지정 좌석제 같이 돼서 좌석도 조금 넓어요. 마치 우리 KTX라든지 기차 타시면 그런 칸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린차 칸이라고 합니다. 중앙선 그린차 칸은 2010 한 7, 8년 요 이후에 생겼는데 자, 뭐 그 외에 다른 노선들의 그린차 칸은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혹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시면 그린차 한번 예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물어보죠. 중앙선에 그린차 칸 있나요? 그린차 칸이 있나요? 라고 할 때 중앙이라고 하는 건 추오센이라고 합니다. 중앙선 추오센니에 그린차 칸은 그대로 그린샤가 ついていますか? 포함되어 있나요? 붙어 있나요? 즉 그린차 칸이 있나요? 라고 해서 뒷부분 동사도 아리마스카 대신에 조금 더 레벨업 했거든요. 그린차가 거기 안에 붙어 있냐? 포함되어 있냐? 중앙선이라고 하는 큰 지하철 안에 이런 뉘앙스로 쓰였어요. 자, 한 번 더. 주요센이 그린샤가 ついていますか? 한 번 더. もう一度. 주요센이 그린샤가 ついていますか? 좋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 자, 다음 한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윗부분을 좀 요렇게 나누어 볼 거거든요. 아랫부분은 사람은 사람인데 무얼 강조했다? 요거 눈, 큰 요런 눈 모양이 세로로 옮겨져서 보는 걸 강조했던 보다라고 하는 한자였는데요. 자, 보여요. 또는 볼 거예요. 자, 윗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뀐 건데 뭐냐면 이렇게 지금 뭔가 뚜껑처럼 덮여 있는 거 있죠? 항상 뚜껑처럼 덮여 있는 거 나올 때 큰 지붕이 있는 또는 뭐 집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번씩 봤었는데 역시 지붕을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손이거든요. 그리고 가로 손 사이에 있는 이 X 표시는 교차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기서 쓰였어요. 자, 그럼 좀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지붕 같은 거를 손을 사용해서 뭔가 교차해서 작업하다라고 해서 이 윗부분 자체가 교차하는 건데 뭘 교차할 거냐면 원래는 요 밑에 요런 게 생략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즉 배우고 배움을 받는 자, 배움을 주는 자와 배움을 받는 자, 즉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처럼 서로 교차해서 무언가 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였었는데 그 윗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 윗부분이 사용이 되면 교차하다 의미로 쓰일 거거든요. 좋아요. 그럼 교차하긴 해요. 교차하는데 서로 얼기설기 이렇게 얽혀서 보는데 자, 얽혀 있고 서로 교차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 암기하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요 한자가 의미가 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으로는 기억하다, 암기하다, 외우다 이런 의미로서 기억을 하면 되거든요. 자꾸 교차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억하게 되고 외우게 되고 암기하게 되었다. 자, 읽는 방법 각각 좀 바리에이션이 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는 자주 쓰는 이 앞부분 2가지를 볼 거거든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감각, 우리 13강의 타이틀이기도 했어요. 감각이라고 할 때 그 각자죠. 한국어와 거의 비슷해서 각이라고 할 때는 감각이라고 하면 됩니다. 감각 한 번 더. 감각. 자, 그 다음 단어는
참 많이 쓰는 동사예요. 제가 아까 외우다, 기억하다 이런 단어 썼거든요. 오보에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다, 외우다, 오보에르. 요거 가지고 좀 이따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단어 하나 더 볼 건데요. 자, 시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계, 토케라고는 여러분들 아는 단어인데 앞부분을 좀 볼게요. 요거는 앞에서 우리 보다 했었을 때 눈 부분이고 지금 요게 쓰였거든요. 눈이 떨어지는 거, 눈이 뜨이는 거라는 동사를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으로 읽는 것 중에서 한 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원래는 사마르, 메자마르라고 읽을 수 있지만 단독으로 각각 쓰이는 단어들이 합해지면서 메자라고 하는 쫀쫀 땡땡이 붙었다라는 거 특이하죠. 그래서 눈이 뜨여지는 시계가 뭐예요? 자명종. 그죠? 알람 시계라는 걸 뜻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메자마시토케. 한 번 더. 메자마시토케. 기억하다, 외우다는 뭐라고요? 요거. 그죠? 오보에르. 요 단어를 가지고 문장 연습 가보도록 할게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주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고 싶은데 흠칫하고 잘 안 나오는 문장들일 수 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즉 기억이 나다라고 하는 동사의 그런 진행이 아니다. 이런 부정 형태. 무슨 말이냐고요? 볼게요. 요구 오보에마생이라고 하지 않고 오보에 때 이마생, 즉 오보에르라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 동작이 계속 지금도 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부정 앞에 때 이르를 썼다. 다시 한번 잘 기억이 안 나요. 한국어로는 기억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잘 기억 안 납니다. 라고 할 때 한 번 더 요거 오보에테 이마생 뭐있지도 한 번 더 요거 오보에테 이마생 꼭 기억해 주세요. 점수 잡는 hackers. 다음 한자입니다. 와, 뭔가 막 꽃이 막 번쩍번쩍 나오긴 하는데 자, 요렇게 나누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언덕 모양을 요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 모양에서 지금 와서 언덕이 많이 모아져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뜻도 파생이 돼서 쓰일 거거든요. 자, 그럼 왼쪽은 뭐냐? 네모나게 지금 땅이 있는데요. 두 갈래로 무언가 났죠. 여러분도 혹시 화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분이 물론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크는 화분들도 있지만 좀 애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뭔가 싹이 나고 이럴 때 보면은 그냥 갑자기 땅에서 팍 솟아오르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 보는 것처럼 뭔가 오래된 잎은 떨어지고 하면 이 두 갈래에서 새 잎이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저도 화분을 키우는데 이런 것들 한번 보면은 마치 꽃이 필 때, 즉 꽃봉오리에서 이렇게 나올 때 꽃이 아니어도 돼요. 나뭇잎에도 상관없어서 그렇게 나오는, 즉 두 갈래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왼쪽에 쓰인 거예요. 다시 두 갈래로 무언가 나뉘어서 나오는 그 모양에서 가지고 와서 두 갈래로 나뉘다. 즉 언덕 혹은 조금 의미 파생해서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 마을이 두 갈래로 나뉘다 혹은 나뉘다라고 해서 뭔가 마을이 나뉘어져 있어서 하나의 구역을 나타내고 또는 회사 같은 데는 뭐가 나뉘어져 있어요? 부서가 나뉘어져 있죠. 그런 식으로 부라고 하는 한자로 쓰여서 한국어 발음, 일본어 발음 거의 유사하네요. 부라고 읽는 것. 단어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 부장님, 부장, 부초. 자, 오른쪽 단어가 바로 부서인데요. 발음 비슷합니다. 부쇼라고 합니다. 부서, 부쇼. 자, 그럼 부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담당 부서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즈니스에서 듣는 사람에게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표현으로 쓸 건데요. 담당 부서 어떻게 할까요? 부쇼는 부쇼인데 탄토 부쇼라고 씁니다. 담당 부서 탄토 부쇼니 전화는 오電話라고 했고요. 오電話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연결하다 쯔나그라는 단어를 써서 오쯔나기 이타시마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무언가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전화를 연결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은 연결한 걸 받겠죠. 그쵸? 연결하는 건 나다. 즉, 내가 동작을 할 때는 다 뭔가 낮춤 표현. 일본어에서는 상대를 높인 존경어라는 표현이 있었고 나를 낮춘 겸양어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었죠. 화살표 아래는 다 겸양어라고 했었는데 그럴 때 자주 쓰는 규칙이 있었죠. 무엇 하겠습니다. 마스로 써도 되지만 오 플러스 무엇 스르 또는 스르보다 더 정중하게 쓸 때는요. 이타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서 오늘은 그 이타스로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쯔나구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 쯔나기 이타시마스라고 하면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되겠죠. 조금 길었죠. 뒷부분부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오뎅아오 오츠나기 이타시마스 오츠나기 시마스 하셔도 되지만 더 정중하게 갔다. 그럼 앞에서부터 천천히 담당 부서로 탄토 부시오니 오뎅아오 오츠나기 이타시마스 조금 더 스피드 업 해볼까요? 탄토 부시오니 오뎅아오 오츠나기 이타시마스 되셨어요? 좋습니다. 다음 한자 보도록 할게요. 자, 한자 보시면 메인이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언제 우리 봤다? 실 하나하나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위에 보면은 하나로 연결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이 있다. 자, 하나에 각각 뜻 봤어요. 실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쵸? 뭔가 묶었어요. 뭔가 맸어요. 꽉 매다, 꽉 묶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있다? 즉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 묶여져 있는 모양으로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관련이 되어 있다, 관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사실 관계할 때 그 개자예요. 그런데 개로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K라고 읽지 않고 개라고 한국어로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할 때 그 개임에도 카카리라고 읽을 때가 있거든요. 자, 단어 그리고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 관계라고 하죠. 여이 쓰는 거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관계. 자, 오른쪽은요. 부장님, 과장님 하는 것처럼 계장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회사마다 계장이라는 지위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겠지만 일본의 이런 중소기업 작은데 보면은 계장님이라고 하는 지위도 있거든요. 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우리 규칙대로 한국어와 발음이 거의 유사하면 케초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가카리초라고 읽습니다. 담당하는 이라는 뜻으로 가카리초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계장님이라는 지위, 일본에서 혹은 취업이라든지 일본 회사에 입사를 해서 혹은 작은 기업에서 인턴 같은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때 카카리초가 누군지 모르고 사람 이름인 줄 알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계장님, 부장님 같은 지위, 계장님보다 카카리초라고 한다. 자, 그러면 문장 연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담당을 부탁받았습니다. 뭔가 우리 단체로 어디 야유회 혹은 워크숍 이런 거 갈 때 담당이 가겠죠. 요리 담당, 쇼핑하는 담당, 카메라 가지고 오는 담당 등등. 즉 그런 담당, 사람과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담당이잖아요. 그때도 요 카카리라고 하는 담당이라고 뜻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카메라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다. 그리고 담당이라고 하는 카카리초 할 때 그 카카리 두 단어가 합해짐으로써 뒤에가 조금 탁해진다라고 하는 포인트 첫 번째. 뒷부분 부탁하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타노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부탁하다. 그럼 부탁을 받다, 당하다 하는 그 수동 표현 오랜만에 연습을 해볼게요. 자,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카메라 담당을 부탁받았습니다만 카메라 카카리가 아니라 가카리로 땡땡 탁은 붙는 거 단어 같이 기억해서 무엇 담당할 때는 나니나니 가카리라고 많이 쓴다. 자, 카메라 가카리 타노마레마시타가 라고 쓰시면 되겠죠. 타노무라는 걸 가지고 아 소리로 바꾸고 레르를 쓰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카메라가 카리오 타노마리마시다가 그쵸? 뭐 카메라가 근데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뒤에 문장은 자유롭게